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달 심리 5주차 강의로 만나 뵙게 되었고요. 오늘은 영아기가 언제부터였죠? 영아기가? 출생부터 24개월까지가 영아기였어요. 그래서 출생부터 24개월까지 영아기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려고, 4주차 내용을 간단하게만 주요한 개념 이런 것들 위주로 적어 봤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큰 그 주제로는 인간 발달의 유전학적 기초 배웠고, 그리고 그 임신 중 태내 발달과 태내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출생과 신생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유전의 기제에서는 유전자, DNA, 그리고 상염색체, 성염색체, 그리고 감수분열 이런 거 기억나세요? 네. 감수분열이랑 또 무슨 분열이 있었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네. 그 성염색체는 감수분열이 되고, 네. 상염색체는 유사분열을 합니다. 네. 이제 생각이 나서 유사분열. 그리고 후성유전이라는 거는 기억나세요? 이것도 기존의 어떤 진화론적인 입장이랑 다르게 유전할 때도 획득이 된 성질도 유전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유전인자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질병도 있었고 성염색체 이상, 상염색체 이상에 의한 질병들도 있었어요.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병에는 막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주체할 수 없게 그래서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헌팅턴병 이런 것도 있었고요. 성염색체 이상에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이런 것들이 사실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상염색체 이상은 어떤 게 있었어요? 다운 증후군 있었죠. 그리고 유전 상담 얘기도 간단하게 했고, 그다음에 태내 발달과 태내 환경에서는 수정의 과정, 성이 결정되는 방식, 그리고 태내에서 배종기, 배아기, 태아기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 다 넣진 않았지만 태내 환경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산모의 영양 상태라던가 약물, 흡연, 질병, 음주 이런 것들이 매우 안 좋게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얘기했고요. 출산은 개구기, 출산기, 후산기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신생아 때 발달에 대해서는 신체적인 특성, 생리적인 특성, 반사 운동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사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신생아 때 반사? 제일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거 빨기 반사도 있고, 호흡 반사, 그리고 생존이랑 그렇게 생존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모로 반사도 있었고 바빈스키 반사도 있었고 수영 반사도 있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4주차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5주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주차는 영아기였어요. 영아기의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신체 발달, 두 번째는 인지 발달, 세 번째는 언어 발달, 네 번째는 사회 정서 발달 이렇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수업 일정 안내는 지난주에 이제 제가 PPT에 넣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혹시 이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넣을 거고 5주차는 4월 13일 영아기의 발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이후에 또 변경될 수 있는데 제가 이 5주차 영상을 만드는 날짜까지는 지금 5월 4일 대면 개강하는 걸로 안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7주차까지는 온라인으로 하고 이때부터 대면인데 만약에 이때부터 바로 중간고사 보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만약에 8주차 대면이 시작이 되면 8주차에는 수업을 하고 9주차에 중간고사를 본다거나 이렇게 조정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5월 4일 그 대면 강의하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 일정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그 신체 발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생부터 24개월, 네, 출생부터 24개월까지고요. 영아기는 일생에서 신체적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사실은 50cm 정도 되지 않나요? 저희 아이가 그 정도 키를 가지고 태어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돌 때까지 엄청난, 네, 그 속도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때를 워낙 성장이 급등한다고 해서 제1 성장 급등기라고 하고요. 제2 성장 급등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또 막 성장이 급하게, 네, 급등해서 일어나는 시기. 여러분들 언제 또 성장이 급등했어요? 네, 사춘기 때. 사춘기 때도 뭐 키도 막 1년에 막 20cm씩 크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태내기랑 영아기는 두뇌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우리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생물학적 요인으로도 영향받긴 하지만 중요한 건 환경적인 요인도 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기 때 아이의 두뇌를 이제 발달을 놓치는 부분 없이 잘 해주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라던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운동 기능이 급속하게 또 발달을 합니다. 신생아 때는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누워있기밖에 못하고 처음에는 목을 가누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을 가누게 되면 그나마 조금 이제 편해요. 목을 안 받쳐도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급속도로 이제 기동성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사실 24개월만 돼도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죠. 출생하자마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1, 2년 만에 걷고 뛰고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게, 물론 이제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네, 급속도로 이런 기능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각 능력도 급속도로 발달을 해서 감각과 지각 발달이 이제 일어나는데, 요 감각이랑 지각이 발달이 안 되면 운동 기능이나 인지 발달에도 뭔가 막힘이 있겠죠. 그래서 감각 지각 발달이 잘 되어야 운동 기능도 잘 발달하고 인지도 잘 발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신체적인 성장부터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신장과 체중의 변화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출생하고 돌까지 신장은 1.5배가 되고요. 와, 이게 현재 제가 지금 키가 160인데 제가 1.5배가 되면 24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되게 엄청 많이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거 알 수 있죠. 1.5배라는 게. 근데 240 맞죠? 계산 잘한 거 맞죠? 네. 체중은 더 대단합니다. 체중은 3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쵸? 보통 뭐 한 3kg, 이렇게 3kg 초반 태어난 아이들이 돌 때쯤 되면 10kg, 요새는 대부분 10kg 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발육이 좋아서. 네. 두 돌 무렵이 되면 신장은 성인의 절반까지 크게 되고 체중은 출생 시의 4배까지 이제 다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비율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 보면은, 네, 좀 그림이, 여기는 조금,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이답지 않은 느낌으로 너무 그려놨는데. 그래서 이 신체의 각 부분이 다른 시기에 다른 비율로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이 되면서 출생할 때까지는 일단 머리가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 때는 그 성인 머리의 70% 정도 크기로 이제 성장이 되고요. 출생하고 1년까지는 몸통이 제일 많이 성장을 해요. 이때는 출생하고 1년까지 신장이 1.5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증가된 신장의 60%가 몸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후 1년부터 청년기까지는 이제 다리가 롱다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다리가 이제 이때 많이 길어져야 되는데
요즘 너무 키를 이제 중시하니까 저는 사실 별로 키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요때 이 다리가 증가 신장의 60%가 또 다리가 차지할 정도로 시기에 따라서 가장 성장이 빠른 부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태아 연령이 2개월, 5개월 요때는 머리가 전체 신체의 2분의 1을 차지하거나 3분의 1을 차지하다가 이제 신생아가 되면 4분의 1, 그 다음에 점점 머리가 작아져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8분의 1인데, 솔직히 8분의 1 이거 외국 그 기준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8등신이 잘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뱃속에 있을 때는 그 뭐라 그래요? 머리가 아주 크고 점점 그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몇 등신이세요?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골격 발달도 일어나는데요. 골격은 일단 그 뼈의 발달인데 성인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수도 작대요. 그리고 요때 골격은 매우 유연하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조심해야겠죠. 다치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사춘기까지 우리 언제 배웠는지 기억 안 나는데 두미 발달, 머리에서 그 꼬리 쪽 동물로 치면 발달 방향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고, 네, 근원 발달이라는 거는 몸의 중심부부터 팔다리 끝에 쪽으로 이제 발달 방향이 간다는 거죠. 네. 요거에 따라서 경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경화가 뭔지 아세요? 경화? 그 영아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유연하고 뼈가 부드러운데 요게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단단해져야 이제 안전해서 자기 신체가 보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미 발달, 근원 발달의 그 방향에 따라서 뼈가 딱딱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개골의 뼈는 6개의 피부막으로 덮인 숫구멍이 처음 아기 때는 있다고 해요. 요때 대처문, 소처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이제 출산 과정에서 머리가 눌려도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2돌 전에 채워지게 되겠죠. 이 구멍이 계속 숫구멍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위험하죠. 네. 그리고 근육 발달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 출생 시의 근육 조직은 35%가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도 근육이 그 성인보다 이제 뭐라 그래요? 말랑말랑하다고 할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청량기까지 꾸준히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이것도 역시나 두미 발달, 근원 발달 원칙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치아의 발달도 일어납니다. 영아기에. 전니는 몇 개? 전니 20개, 영구치 32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2개의 치아를 갖고 계시겠네요. 그죠? 그래서 생후 6개월경에 전니가 이제 나는 거죠. 생후 6개월경에 첫 전니가 나는데, 근데 요새 애기들은 더 빨리 나는 걸 본 것도 같은데, 네. 그래서 아래 앞니부터, 그 생후 1년 돌까지 6에서 8개의 앞니가 나고, 2돌부터 30개월까지는 전니 20개가 모두 다 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아기의 뇌와 신경계의 발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뇌의 구조와 기능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뇌에 대해서는 다른 수업에서 배우시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보시면 뇌의 구조가 이렇게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뇌의 구조는 이건 되게 좀 간략하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거고, 사실 더 복잡한 진짜 이렇게 외우기도 힘든 용어로 되게 이 부위마다 그 명칭이 다 있는데, 일단 우리는 요 정도에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뇌간이라는 게 있어요. 뇌간은 어디예요? 여기. 뇌간이 이렇게 돼 있네요. 뇌간.
뇌가는 출생 시에 이미 완전하게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얘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래요. 호흡, 심혈관 활동, 수면, 의식 요거에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뇌관이 출생 시에 작동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뇌관은 요 부위가 이미 출생 시에 완전하게 기능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상인데요. 시상은 어디 있어요? 시상은 여기 있네요. 시상은 출생 후에 계속 발달을 하게 되고요. 이 시상의 역할은 우리가 그 오감 있죠? 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여기서 이제 그 수용한 감각 정보 이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감각 정보를 요 대뇌 피질 제일 바깥쪽에 있는 대뇌 피질에 전달을 하는 게 바로 시상의 역할입니다. 소뇌는 얘도 출생 후에 계속 발달을 해요. 소뇌는 어디 있냐? 소뇌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는 운동 기능과 자세를 조정하는 것을 관장을 합니다. 해마. 해마는 얘도 출생 후에 계속 발달하고 해마는 어디 있어요? 해마는 이쪽에 있네요. 얘는 기억을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뇌 피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깥쪽에 있는 게 대뇌 피질인데 얘는 출생 시에 가장 발달이 덜 이루어져요. 네. 얘는 대뇌 피질의 역할은 사고나 추론 같은 복잡한 인지 능력을 관장을 합니다. 사실 그 태어나자마자부터 24개월까지 아이들이 사고나 추론 같은 복잡한 인지를 막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점차 대뇌가 발달하게 되면서 사고나 추론 같은 것들이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발달이 일어나냐면 뉴런의 크기가 증가하고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시냅스의 수가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올 건데 신경섬유 주위에 지방 물질이 형성해요. 이게 나중에 미엘린이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이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지방 물질 형성이 되고 그리고 대뇌와 다른 영역이 연결이 돼야 돼요. 네, 이 연결도 영아기에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뇌 피질의 여러 영역 기능이 세분화돼요. 이 대뇌 피질이 되게 넓은데 여기도 관장하는 그 영역에 따라서 관장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 기능이 세분화되는 그런 발달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근데 간략하게 알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 뇌 편측성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대뇌 피질을 위에서 본 장면인데요. 네, 이쪽하고 이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좌뇌, 이쪽은 우뇌라고 하는데요. 좌뇌를 언어뇌라고도 하고 우뇌를 이미지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좌반구는 신체의 오른쪽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언어 능력이나 청각이라던가 언어 기억, 의사결정,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이 좌뇌 쪽에서 관장을 하고요. 우뇌는 어때요? 신체의 왼쪽 부분을 통제를 하고요. 공간 지각 능력이나 촉각, 음악 이런 어떤 비언어적인 소리 그리고 슬픔 같은 그런 부정적 정서 표현을 우뇌가 관장한다고 합니다. 뇌는 왜 이렇게 갈라져 있을까요? 이렇게 갈른다고 하니까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서 일단 지우고 왜 이렇게 좌뇌 우뇌로 나눠져 있을까요? 이렇게 편측성을 갖고 있어야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대요. 이렇게 나눠서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이건 내가 맡을게, 이건 너가 맡아라. 안 그러면 막 혼합되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정보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뇌의 유연성과 가소성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뇌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그런 유전적인 그런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환경의 영향에도 매우 민감하다고 해요. 그래서 영아기에 이거는 임신 중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기서 영양실조가 걸린 아이들을 보면 뉴런의 수나 크기, 구조, 시냅스 형성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하게 안 좋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뇌 손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화면은 뭐냐면
이제 그 PET라고 그 뇌 촬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 PET를 보면 이 붉은색하고 노란색이 얘는 이쪽 뇌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뭐라 그래 이거를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이쪽은 네, 잘 안 보이죠. 요렇게 붉은색, 노란색은 잘 안 보이고, 푸른색, 뭐 검은색 이거는 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된 거예요. 보면 그 뇌가 영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잘 공급이 돼서 뇌의 발달이 잘 일어난 경우에는 뇌가 활성화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뇌 발달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에서 이렇게 결정적인 이런 뇌 발달이 되는 시기에는 정말 아이에게 환경적으로 네, 뇌 발달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뭐라고 해요? 준비?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경계 발달을 좀 볼 건데요. 신경계 발달은 일단 뉴런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생물 시간에 다 배웠던 걸로 기억을 제가 하는데 맞죠? 아마 공통과학 뭐 이런 과목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런이라는 거는 뇌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걸 통해서 쭉 정보가 전달돼서 다른 뉴런으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정보를 얘는 전달하는 역할이고, 뇌가 기능을 잘 하려면 당연히 정보가 전달이 원활하게 돼야 되겠죠. 얘는 구조가 세포체, 수지상돌기, 여기서는 이제 수상돌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축색돌기, 말초, 신경섬유 이렇게 이제 주요한 구조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수용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수지상돌기는 신경 전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축색돌기가 있죠. 축색돌기는 길이가 1m 길어요. 그죠? 그래서 그 받아들인 신경 전류를 얘가 전달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엘린막이라는 게 나와요. 이 미엘린막이 이 축색돌기를 이제 보호를 해가지고, 이게 보호가 안 되면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엘린이 있어야지만 신경 전류가 잘 흐르고, 만약에 미엘린이 벗겨지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다발성 경화증 이런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섬유가 어디예요? 이쪽이 말초신경섬유인데, 이 말초신경섬유가 다른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시냅스라는 건 뭐냐면 한쪽 뉴런의 이 말초 그 신경섬유와 다른 쪽 뉴런의 수상돌기가 연결되는 지점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제 시냅스는 출생 후에 형성이 되고 개수가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런은 평생 동안 갖게 되는 게 1000에서 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임신 6개월경에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영아는 성인보다 더 많은 뉴런과 시냅스를 갖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뉴런과 시냅스가 연결이 잘 된 애들은 남고, 연결이나 이런 전달이 잘 안 되는 애들은 밀쳐내 버린대요. 그래서 결국 절반가량인 뉴런은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신경세포들이 얼마나 잘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출생 시에는 네, 이 정도였다가 24개월이 되면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기능의 발달로 넘어갈게요. 운동기능. 운동기능의 발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대근육 발달, 하나는 소근육 발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근육 운동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먼저 보면, 대근육 운동은 팔, 다리, 몸통 같은 큰 근육을 사용하는 그런 운동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긴다거나 선다는가, 뛰뛰기, 걷기, 한 발로 서 있기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근육 운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태내 자세는 이제 0개월 때 요렇고요. 1개월 때까지는 목을 가누지 못하다가 1개월에 턱을 들게 되고 2개월에 가슴을 들고 3개월에는 뭐 이런 모빌 같은 거 잡으려고 하지만 못 잡고 손은 닿지만 놓쳐버리고 4개월 되면 받쳐주면은 앉게 돼요. 네, 요때 엄청 귀여운데 저 요때 이렇게 뒷모습 사진 찍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5개월에 무릎에 앉고 물건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6개월에는 높은 의자에 앉고 매달려 있는 물건을 잡을 수 있고 7개월에 혼자 앉아요. 아마 7개월이 제가 뒷모습 찍은 게 7개월인 것 같아요. 혼자 앉을 때. 또 그때 너무너무 귀여웠는데 아들. 8개월에는 도와주면 설 수 있고요. 9개월에는 가구를 짚고 일어날 수 있고 10개월에 이제 기기 시작하죠. 11개월에 잡아주면은 걷고 12개월에는 의자를 잡고 일어난다. 13개월에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 14개월에 혼자 서고 15개월 혼자 걷는다. 근데 요게 이제 저희 교재랑도 거의 이제 교재랑 똑같은 발달 단계가 있는 그림이라서 갖고 왔는데 요즘 애들은 12개월에 거의 걷는 것 같아요. 요새 돌잔치 가보면 애들이 막 다 걸어 다니더라고요. 발달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그 교재에 있는 내용 조금 더 추가하면 18개월경에 계단 오를 수 있다고 하고요. 18에서 24개월경에 달리기도 하고 뒤로도 걷고 공차기, 공 던지기, 뜀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건 이런 어떤 흐름은 있지만 아이들이 딱 이거에 맞게 발달하진 않잖아요. 좀 더 빠른 애들도 있고 좀 더 천천히 발달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어리시거나 앞으로 이제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이거에 안 맞는다고 막 걱정하시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이 좀 느린 편이었지만 지금은 뭐 달리기 반에서 1등하고 그래요. 네. 뒤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소근육 운동인데요. 소근육 운동은 앞에 나왔던 이제 큼직큼직한 그런 운동이 아니라 손, 발, 뻗기와 움켜잡기 같은 이제 작은 움직임을 소근육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통 다 발달 원칙에 의해서 발달이 이루어지죠. 앞에서 다른 것도 그랬지만 그래서 팔에서부터 손가락 이 순서대로 발달이 일어난다고 해요. 네. 생후 2에서 4개월경에는 시야에 있는 물건에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시도하지만 잡을 수가 없고 그리고 5개월경에는 물체를 먼저 눈으로 확인하고 손을 뻗어서 잡는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눈과 손의 협응력이 발달을 하고요. 협응력.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보면 2에서 7개월은 주사위를 쥘 수 있고요. 그리고 10에서 19개월에는 주사위를 이제 2개를 쌓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는 그 10에서 21개월에는 무언가를 힘있게 쥐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개월에서 1세까지는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작은 물체도 잡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강의 다른 자료에서 갖고 오긴 한 건데 개월수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 앞에까지 이제 소근육 운동의 발달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감각과 지각의 발달인데요. 지금 PPT 순서가 조금 꼬여서 제가 올려드리는 PPT에서는 제대로 맞춰 놓을게요. 감각과 지각의 발달은 일단 감각이라는 거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자극을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감을 받아들이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눈, 코, 촉각을 느끼는 피부, 미각을 느끼는 혀, 청각을 느끼는 귀 이런 식으로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감각이죠. 근데 이 지각이라는 거는 이러한 감각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이거는 엄마 목소리구나.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소리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신생아 때 그 오감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순차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네. 자, 먼저 시각부터 보면요. 신생아의 시각은 비교적 발달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나를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눈의 크기도 작고 망막 구조도 불완전하고요. 그리고 시신경도 덜 발달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태어나서 1개월경이 되면 초점 맞추고 응시가 가능하게 되고요. 2개월경에는 수평 추시가 가능해요. 수평 추시는 이제 그 일직선상에, 그러니까 180도 각도로 일직선상에 있는 물체나 사람을 이렇게 쭉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첫돌 무렵쯤 되면은 1.0 정도 정상 시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컬러 색깔은 어떻게 아이들이 지각을 할까? 이때부터도 색채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생아는 그 태어나자마자 주변 환경을 흑백이 아니라 천연색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색의 지각은 그렇고 형태의 지각은 어떤가? 형태의 지각은 전체보다는 부분을 좋아하고요. 정지되어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사물을 보는 걸 좋아하고, 흑백보다는 컬러를 보는 걸 좋아하고요. 직선보다는 곡선을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물들에 비해서 사람의 얼굴을 선호를 한다고 해요. 근데 사람의 얼굴을 선호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얼굴을 더 응시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왜 좋겠어요? 엄마하고 관계 형성에 있어서 네, 훨씬 이렇게 유리하게 되죠. 생존에 더 유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엄마하고 더 이제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물에 비해 인간의 얼굴을 선호하는 것은 진화적인 적응 기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피 지각이 있어요. 기피 지각. 요거는 생후 6개월경에 발달을 하게 되는데 6개월 전에는 애들이 기피 지각이 없어서 이렇게 막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저도 뭐 아이를 2번 정도 한 번은 소파에서 떨어졌고 한 번은 침대에서 떨어졌고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막 몰랐는데 네, 이제 한참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편하게 얘기하는 날이 오네요. 네. 왜냐면 이 기피 지각이 없으면 위험을 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이 생겨요. 그래서 기피 지각은 생존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기피 지각 관련된 이제 실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여기 유리로 막아놨는데, 기피 지각이 없는 애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일로 막 기어오는데요. 기피 지각이 생기면 여기서부터 머뭇거리겠죠. 여기 깊이가 다른데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청각, 우각, 미각, 촉각인데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돼서. 청각은 듣는 능력은 보는 능력과 동시에 발달하고 신생아 때는 작은 소리는 잘 못 듣는데요. 하지만 말소리 구분은 가능하고요. 생후 2주경부터 엄마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후각은 출생 초기부터 상당히 발달해요. 그래서 어머니와 다른 여성의 전 냄새를 구분하고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각이나 그 청각이나 다 어머니와 관련된 부분에서 발달하는 걸 보면 정말 생존이라던가 그런 게 진화론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각은 태내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요. 출생 시에도 여러 맛의 액체를 구분할 수 있고요. 2, 3개월만 돼도 맛에 대한 기호가 생긴다고 합니다. 촉각은 여기 나중에도 또 그 인지정서 발달에 나올 건데 이 실험, 원숭이 실험 뭔지 아시죠? 네, 그 여기 쇠로 된 엄마랑 여기 뭐지 털로 된 털이라고 해야 되나? 헝겊? 네. 헝겊으로 된 엄마랑 했을 때 이 원숭이가 여기에 가서 안겨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애착 발달에 중요한 것은 먹이 제공보다는 신체적인 접촉이다. 그래서 신생아는 촉각에 의존해서 주변 환경을 인지하게 되고요. 생후 6개월에 촉각을 이용해서 주위 물체를 탐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감각이 하나하나가 다 완전하게 발달했을 때 얘네들이 통합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 그게 아니라 좀 덜 발달된 상태에서도 뭐 시각과 뭐 촉각이 같이 통합적으로 지각된다거나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각되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제 교재에서는 후자가 더 이제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발달이 다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각간이라는 게 뭐 시각과 청각, 뭐 촉각과 후각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감각이 통합적으로 영화가 지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인데, 자세한 부분은 요거는 교재를 읽어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체 발달에 대해서 앞에 부분에는 이제 실제로 키나 뭐 체중이나 골격 이런 발달에 대해서 봤고, 그다음에 우리 뭐 봤죠? 뇌의 발달. 뇌의 발달도 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운동 기능 발달, 대근육, 소근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각 지각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신체 발달은 얘기를 마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인지 발달이랑 언어 발달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에서 사회 정서 발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